그는 편안한 의자에 홀로 앉아 몸을 웅크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없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꺼진 TV 화면만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는 야은 잠옷차림이었습니다. 방은 마치 텅 빈 공간처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지나간 후 찾아오는 정적과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자연사로 밝혀졌지만 그의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호르몬 변화, 남성 기능에 서서히 진행된 약화디는 특정 질병 때문이다기보다 오랜 기간 관리가 부족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매년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신체 기능과 남성 기능, 그리고 정신적 활력 저하를 겪으며 무력감과 함께 삶의 의욕을 잃어갑니다. 오랫동안 사회는 남성들에게 자위 행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왔고 미성숙하거나 부끄럽고 불필요한 행위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장년 이후에는 이러한 믿음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말하지 않지만 사실 중장년 이후 자위 행위를 과도하게 억제하면 신체 기능이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남성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지고 활력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며 정서적 안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김서현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적 젊은 나이지만 남성 건강 분야에서 중장년 남성들의 활력, 자신감, 삶의 만족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금욕 생활을 이어온 분들,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시는 분들, 교육계에 헌신했던 분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순간, 저는 그들의 표현 속에서 깊은 후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젊은 시절부터 형성된 습관이나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억눌렸던 행동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장년 이후 자위 행위를 지나치게 억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의학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이미 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남성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단순한 노화로 생각했던 문제들도 예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제가 끝부분에서 공유할 내용은 많은 전문가조차 언급하지 않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특정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건강, 자신감, 그리고 독립성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 중이라면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예, 다른 의견이 있다면 아니요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어떤 의견이든 존중합니다. 이 주제는 중장년 남성들이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중장년 이후 자위 행위를 과도하게 억제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남성 기능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실제로 매우 흔하게 관찰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60대 후반 또는 70대 초반의 남성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몇 달, 때로는 1년 이상까지도 자발적인 남성 기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점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니라 그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전날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험은 많은 남성들에게 큰 무력감을 줍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남성 기능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의 중요한 기능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충분한 자극과 순환이 없을 경우 문제가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흐름이 떨어지고 필요한 영양 공급이 줄어들며 조직의 탄력도 점차 감소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남성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경험이 아닌 기본적인 생물학적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6개월 동안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근육이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 걷는 방법조차 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가 남성 기능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화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아주 갑자기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예전처럼 기능이 발현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이 이전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부적인 도움을 받더라도 기대한 만큼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이 이미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되돌릴 방법이 없는지 묻는 여러 남성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된 사례도 있었지만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억제가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능 약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욕구 충족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호르몬 조절 전반적인 남성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는 순환을 돕고 신경 기능을 활성화하며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자신감, 관계, 개인적인 정체성 측면에서 큰 좌절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기능 저하 자체만 걱정하지만 이것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위 행위를 지나치게 억제했을 때 나타나는 다음 문제는 더 깊은 영역, 즉 호르몬 변화와 관련됩니다. 호르몬 균형이 흐트러지면 침실 문제를 넘어 다양한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호르몬 생성량이 감소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몸 전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 활력이 줄어들고 운동을 거르게 되고 식욕이 변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피로를 쉽게 느끼고 짜증을 내거나 위축되기 쉽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호르몬 수치의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절한 자극 부족으로 인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일정한 자극은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며 이는 성적인 행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체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자극은 호르몬 리듬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도파민이 증가하고 뇌 기능이 활발해지며 필요한 호르몬을 꾸준히 생성하도록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중단되면 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호르몬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단순한 피로감뿐 아니라 자존감 저하가 나타나고 집중력이 흐려지며 일상적인 관심사에도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자극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이 낮아지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나 성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차원에서 느껴지는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적절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호르몬 균형뿐 아니라 에너지, 기쁨, 동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호르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앞정 특정 부위 문제 발생 가능성 증가. 중장년 남성들이 쉽게 말하지 않는 불편함 중 하나는 특정 부위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고 쑤시는 통증입니다. 오래 앉아있을 때 느껴지는 압박감, 혹은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증상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여 어느 순간 일상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참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위는 중요한 액체를 만들고 저장하는 기관이며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가 부족하면 액체가 정체되고 끈적해지며 압력이 쌓여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허리 등의 불편함, 잦은 화장실 방문, 야간 잦은 배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를 방광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다른 부위의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다행히 많은 경우 약물이 아닌 적절한 관리만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만성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육체적 불편함 외에도 간과하기 쉬운 건강 위험이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관리는 특정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부위를 정기적으로 비워주면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의 축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우지 않으면 염증 위험과 장기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은 거의 2년 동안 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일이며 이미 지나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위가 붓고 염증이 심한 상태였으며 간단한 관리만 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더욱 많은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부위는 중장년 남성에게 가장 취약한 기관 중 하나로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의 문제는 통증, 자극, 잦은 화장실 출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서적 친밀감의 약화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느껴지며 점점 커지는 소외감과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나이 탓이나 관심 부족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체뿐 아니라 생각, 감정, 정체성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자신과의 어떤 교감도 없었다 보니 내면이 비어있다고 말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고 환영받지 못하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충분히 배워오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그 감정은 걸음걸이, 표정, 그리고 거울을 피하는 시선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활력과 정서적 건강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관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건강, 자존감,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중장년 남성에게 이는 큰 상처가 됩니다. 성적인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위 과정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은 기분을 조절하고 불안을 줄이며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합니다. 이 물질들이 부족해지면 우울, 외로움, 인지 기능 저하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자신감 넘치던 남성이 점점 고립되고 위축되며 무관심해지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이 문제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러한 정서적 문제와 관리 부족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증상이 느껴질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시작된 것이며 회복하려면 관계를 다시 세우고 몸이 여전히 느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남성의 존엄성까지 흔들 수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친밀함, 욕구, 쾌락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정 나이를 지나면 몸이 조용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고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건강, 행복, 자기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위 억제가 남성 기능 저하, 호르몬 감소, 특정 부위의 문제, 정서적 둔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화 때문이 아니라 방치 때문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느끼는 법을 기억하고 있고 마음은 연결되기를 원하며 건강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는 삶 전체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으며 강하고 온전하며 인간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가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변화라도 느껴진다면 댓글에 시라고 남겨주십시오. 아무 느낌이 없었다면 병이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며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